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수도권에도요 알록달록 단풍이 한창입니다. 단풍의 절정은 곧 가을이 끝난다 이 뜻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말 가까운 곳에 단풍길을 걸으면서 여유를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단풍을 보려면요 또 한 해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톡기사입니다. 15억이 넘어가도 주택담보대출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규제가 돼 있죠. 이거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지역에요 담보대출 비율 50%까지 해준다. 지금은 굉장히 낮게 설정됐는데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죠.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겠다. 그리고 곧 시행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생중계를 통해서 전달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시죠. 자, 신보 보증도 안 통한다. AAA, 트리플 A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채권, 증권이거든요. 이것도 다 팔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신용보증기금은요, 중소기업들이요, 신용도가 조금 약한 중소기업들이 좀 의존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대기업들도 여기에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잘 팔리지 않는답니다. 자본시장,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정부가 뭔가를 대책을 대고 조금씩 수수르고는 있습니다만 뭔가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자, 이쪽 끝에 2단 기사로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시대가 막을 열었다. 입사 31년, 부친 별세 2년 만에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어제도요 사실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 있었는데 기자들 만나서 여러 가지 각오를 밝혔는데요.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확인해 보죠. 자, 이쪽 아래쪽에 있군요. 해군 7년 만에 일본 관함식 참가한다. 일본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거든요. 자, 다음 달 6일 군수지원함 소양함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자, 일본 해군. 우리는 우길기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길기 향의 경례. 원래 관함식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국민 정서상 과연 맞을 것인가?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했다. 일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민현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관옥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엔 매일경제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론전입니다. 뭔가 의견이 충돌하고 있죠? 그럼 여론에 호소를 한다. 자, 정치에서는 사실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어제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월북 근거 충분하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회견이 끝난 지 여당에서는 이거 가해자들의 방탄회견입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죠. 여기 사진 좀 봐주실까요? 일단 보면은요, 여기 이재명 당대표도 있고요. 그 옆에 문재인 정부 때 외교 안보 라인을 책임졌던 인물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뒤에 좀 생략되는데요. 이게요, 두 가지 사안, 이른바 서해, 동해에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 표현이 여야가 다르게 쓰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어제는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좀 더 보죠. 여기 보면 작은 제목으로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첩보에 월북 의사 이런 게 담겨 있다. 이게 파악이 됐다.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무슨 소리입니까? 월북 북한군이 딱 한 번 언급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월북으로 몰아간 거다. 또
또 여당은 이렇게 지적하고요. 여기 보시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은폐 시도, 그러니까 지금 뭐가 삭제됐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은폐 시도 없었다. 보고받은 자료 삭제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당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지키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떳떳하면 당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 왜 공개 안 했습니까? 왜 막았습니까?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쭉 어제 전개가 됐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은폐를 안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국민들한테 밝혔던 것이고요.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남북 관계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게 꽤 벌써 시간이 됐죠. 그러니까 월북 여부예요. 월북 여부.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별 무슨 정보를 통해서 이게 파악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다. 근데 그것만 갖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냐. 이렇게 싸움이 뭐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련 정보를 삭제했는가 아닌가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등장을 했죠. 이 피살 대신 그 공무원분께서 구명조끼 뭔가를 입었는데 거기에 중국 간차체가 써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건 어떤 정황이냐? 뭐 이런 쟁점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거에 대해서도 뭐 설명했고요. 또 반박하는 여당 쪽의 입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죠. 노영민 등 첩보 삭제 지시 안 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쟁점이죠. 검찰 쪽에서 특히 감사원 쪽에서 이 부분 굉장히 문제 삼았죠. 근데 검찰 객관적 증거 있다. 이렇게 또 상황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김건옥 소장님. 일단 3명의 회견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도 동참을 했어요. 그 회견에. 그러니까 지지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의 안보실장,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엄청난 자리들입니다. 그 전직들이 모여서 회견한 겁니다. 다 수사 대상에 또 올라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런데 여론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기전에 돌입한 것 같기도 합니다. 향후에 어떤 재판도 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요. 자, 그러나 지금 수사 방향과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 이거 돌이킬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론전의 양상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외교라인의 수장들이 이렇게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야당 제1당이죠. 국회에서는. 예. 1당의 대표까지 참석을 했어요. 예. 여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왜 발생됐느냐. 사실은 검찰과 감사원이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의사실인데 이게 검찰이 수사 상황이고 피의사실인데 요즘은 피의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이게 불법이잖아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게 막 나오니 여론이 악화되고 일방적으로 검찰이나 감사원의 주장이 사실로 인식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뭐 전 정부 고위 관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서 알려진 내용들은 감사원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지만 그거는 감사원과 검찰의 일방적인 파악한 내용일 뿐이다. 그렇죠. 아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조작했느냐, 월북으로 조작했느냐,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삭제했느냐, 의도적으로 조작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조작이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월북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SI라는 데서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사실상 SI로 월북이란 판단할 때에는 미국 자료들이 항상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국방부 자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자료까지 같이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지금 판단한 것인데 이거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탄핵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자료들이 충분히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제공은 안 되고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그 당시에는 월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고 또
또 하나가 이제 삭제 문제잖아요. 이게 은폐 의도가 있었다. 예. 근데 지금 이분들의 얘기는 열람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그렇게 줄인 것이다라는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원본은 전혀 삭제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삭제라는 그게 예. 가능할까? 예. 왜냐면 그거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라인이 굉장히 억울하고 예.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는 어떤 여론전으로 매도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쾌감 뭐 이런 예. 것들이 어제 3명이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그런 장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어떤 최근에 감사 결과 발표돼 있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방향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 사안과 관해서 조작과 삭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 방향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뭐 수사 이후에는 재판이 과정이 진행됐고요. 재판에서 최종 판단하겠지만 검찰은 지금 공정히 입증에 자신 있는 거 아니냐. 방금 본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 뭐 소속으로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열람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뭐 내용 일부를 갖다가 조정을 했다라는 예. 건데 사실은 이 어떤 내용을 편집한다는 얘기잖아요. 어. 편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고요. 진위가 더 핵심으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미 막 발표된 바와 같이 언론에 많이 나왔죠. 26차례 내용이 삭제된 기록들이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밈스에. 그런 것들은 왜 그런 것들을 편집했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아무리 원본이 있다고 그럼 원본 다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그걸 또 손을 예. 댔느냐의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월북이라고 그럼 단정지을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예. 서해상에서 그렇게 유파가 돼서 예. 실족이 나서 예. 지금 생명이 위협한 위기에 있는 처한 상태에서 대통령까지 보고된 상황에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도 않고 월북이라고 단정을 했냐는 거예요. 지금 어제 회견에서도 그렇고 그전에서도 이제 정부의 보고에서는 SI 정보를 통해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파악이 됐다. 네, 단어 이거거든요, 하나가 근거는 나왔다는 지금? 건데 예. 어제 이게 하태경 의원 말에 따르면 북한군이 예. 서해 공무원에게 월북이냐 아니냐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 맥락상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단어 하나가 파악이 됐다고 해서 그게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다라는 뜻입니까? 네. 그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그 공해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위기에 처해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평가도 그러니까 있지 위급한 않았습니까?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런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아. 그런데 그 대통령실 통화대에서 예. 그걸 단정적으로 월북이야.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겠어. 그래서 거기서 불에 타 죽는 그 상황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 왜 26차례 정도 그 정보를 삭제했는지 삭제가는 과정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예. 그 월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왜 청와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에 유엔의 종전 연설에 그렇게 초점을 두었는지 그 부분에 저는 국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발언기 요청하시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발언기 한 1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아마 또 민현주 의원님께서 또 반박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충돌 과정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굉장한 공을 들였고요. 유엔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는 자리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른바 이 지금 여당의 시각은 북한에 대해 눈치를 보다가 이걸 서둘러서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근데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것뿐이다. 이게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자, 김광수 소장님.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을 예. 사살한 거 예. 그리고 그거를 소각한 거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건 예. 뭐 모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규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뭐 거기에는 어떤 것으로 이견이 그건 이유가 될 수 존재하지 없습니다.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시기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은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해요. 예.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여야 의원이 같이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월북으로 합의가 되고 예. 월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 이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이분들이 월북으로 파악을 했는지 판단을 했는지 그 회의록부터 공개를 하면 사실상 많은 당시 국방위의 보고를 받고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내고 했는데 그 회의록부터 좀 그렇죠. 공개하자. 의문점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뭐 밈스에 있는 것들이 왜 그러면 삭제가 됐느냐. 밈스에 있는 것들이 몇천 건씩 한 해에 삭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만 딱 몇 건이 삭제됐으니 이게 조작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예. 이 삭제된 건수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했던 뭐 북한 이제 중국 배라든가 예. 또는 뭐 한자가 예, 적혀 예. 있는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했었다는 얘기들이 어제 나오거든요. 설명은 그때 당시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예. 중국 배가 올라갔을 때 구조됐을 때 사실 한국에 연락을 해달라거나 예. 아니면 중국으로 날 데려달라거나 한국으로 데려달라거나 그렇게 했으면 거기까지 안 갔을 텐데 왜 다시 구명조끼를 입고서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된 건지는 예. 굉장히 사실은 미스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좀 장혜철 이사님께서 발언께 요청을 하셨어요. 손을 드셨는데 한 1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 당시 국방위에 참석했던 대표적인 국민의힘 의원이 한기호 의원인데요. 예.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때 국방부에서 이 SI 자료라고 하는 특수감청 보안 자료를 직접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예.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월북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서 월북 정황 짜맞춰서 설명한 걸 듣고 월북이구나라고 했고 지금 와서 다른 단서들이 드러나자 예. 본인도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한기호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뭔가 이 원천 자료 예. 메인 소스가 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을 내린 건 아니고요. 다 차치하고 감사원 감사 보고에 따르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요. 예. 오후 5시 반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어선, 함선 예. 이거 만난 게 접촉한 게 알려졌는데 7시 반에 퇴근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우리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예. 북한군 배를 만난 지 보고가 들어온 2시간 뒤에 이분은 뭐 저녁을 드시러 갔는지 소주 한잔하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근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무슨 염치로 저 자리에 나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안요 꽤 오랫동안 진행됐죠. 공방이요. 근데 이제 궁금한 지점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할 시간이 꽤 있었다. 뭐 6시간이라는 얘기도 꽤 여러 가지 있었다. 근데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 나왔죠. 구명조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걸로 보이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이거는 지금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수사가 진행되지만 단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겁니다. 당시에 보고 과정에 오갔던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공개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방금 패널 분석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국방부에서 보고됐던 내용들, 오갔던 말들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여기에 진짜 어떤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주제 뭐 어제 기자회견 가졌지만 그냥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죠.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올 때가 됐는데 도통 연락이 없는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주제는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측근들 그리고 유동규 씨 뭐 이런 상황이에요. 수사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신문에서 다양한 분야의 수사 상황을 전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죠. 보겠습니다. 유동규 어제도 좀 얘기를 했죠. 뭐 기자들 만나서요. 버린 폰에 이너서클 대화방이 서너 개다. 그리고 비밀번호 뭐 이렇게 자료가 있는 어떤 뭐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 비밀번호 검찰에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이 이너서클 대화방 이름 중에 하나가 정무방이랍니다. 정무. 정무니까 이게 정치적 업무 이런 뜻이겠네요. 그리고 법조팀 이런 이름의 방도 있답니다. 방이 꽤 된다. 그리고 한 방에는 한 10여 명 정도 대화를 나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네요. 그리고 클라우드 열고 비밀번호 제출. 그리고 흔적 지워도 다 지워지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까지는 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에서요. 다음 화면으로 요 유동규 씨의 얘기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드리죠. 역시 뭐 같은 내용이요. 이너서클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 서너 개 있다. 그래서 이름 뭐 정무방 뭐 등등등이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됩니다. 증거가 지워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흔적 다 지워지는 건 아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자료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기자들 만나서 꺼냈습니다. 자, 이거 어제 이제 첫 번째 상황이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검찰 수사 사항이 진행되는 내용이 조금씩 좀 알려주고 있죠. 5만 원권 상자에 꽉 채워서 김용에 8억 전달했다. 이게 이제 검찰발 뭐 이렇게 최근에 나온 말들이에요. 이게 이제 수사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데 유동규가 돈 건넬 때 사용한 종이 상자, 돈가방 등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있었는데 이제 물증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 기사의 지금 맥락은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이제 반박이죠. 뭐 그것도 좀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이제 언론에 이런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날조된 혐의로 구속이 됐다. 일단 다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날조된 거다 지금은. 그리고 검찰이 내 금품 수수 사실로 전제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서 지금 진술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다. 답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검찰 조사 진술 거부 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요, 돈 받은 적 없다. 일단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입증을 하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는 희생양처럼 구속된 거다. 검찰의 목적은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아주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선이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 유동규, 한쪽에 김용.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 지금 검찰은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이 수사 상황이요, 뭐 매일같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50억 클럽. 그러네요. 이거 대장동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떠들썩하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50억 클럽은 감감무소식. 대장동 수사 한쪽만 파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기사는 이렇게 지적을 하네요. 대장동 의혹은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게 최근 속도를 내는 거는 대선 자금, 정치 자금 쪽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근데 당시에 규모도 엄청났던 이 50억 클럽,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수사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작은 제목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여당 성향 인사들 특혜 수수 의혹입니다. 1년 넘도록 곽상도 기소가 전부다. 이게 대선 자금, 정치 자금, 요거 발빠른 수사하고는 좀 대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정치권 일각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 얘기를 강하게 하죠. 이거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리고 박영수 처분, 이거 VIP 눈치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한 VIP 아시죠? 어떤 뜻인지. 통상 정치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이런 뒷말까지 있다. 이렇게 요 내용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김상일 네. 정책부. 그러네요. 이게 50억 클럽 이 수사 관련된 내용은 잘 나오는 게 없네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공정한지 예. 국민들에게 의심받고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언론에게도 이제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정의라는 것이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낱낱이 파헤쳐야 정의가 드러나겠죠. 예. 그렇지만 공정하지 않은 정의를 우리가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공정하지 않은 정의는 차별일 수 있고요. 예. 그것은 폭력일 수 있다. 우리가 군부 독재 시절을 경험하면서 예. 이렇게 검찰의 어떤 기소 독점권 그 권한 하에서 차별적 선택적 예. 어떤 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공정하다, 그 세상이 공정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 세상을 오히려 우리는 독재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법치를 내세우거나 어떤 원리를 내세워가지고 굉장히 세상이 암흑 시대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세의 암흑기예요. 예. 일부가 너무나 절대적인 선을 들이대서 예. 그 세상을 운영했지만 그것이 차별적이고 공정하지 않았을 때 온 세상의 결과가 그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돼서 대선 자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권력형 비리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예. 거죠. 그러면 이 50억 클럽이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형이 아닌가요? 액수가 일단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다 권력자들이었잖아요. 정치인 그리고 예. 검찰의 고위층. 그러면 이런 권력형 비리에는 왜 많은 압수수색과 그리고 많은 수사 상황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공정하지 않은 수사, 국민에게 그렇게 비추어진다면 검찰은 그
후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좀 전체적인 걸 좀 예. 정리해가면서 차분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는 맥락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좀 주장을 많이 했죠. 반박을 하면서 이 얘기를 꼭 꺼냈어요. 아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계속 있었거든요. 다음은요. 검찰의 설명을 좀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죠.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 7월에 다시 수사팀을 구성해서 50억 클럽 의혹 살펴보며 수사하고 있다. 아, 수사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수사팀 구성한 게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인적, 물적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진행할 수는 없다. 아, 그러니까 조금 늦게 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네요. 근데 수사 중이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합니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요. 아, 일단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 장해찬 이사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예. 검찰 나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더 철저하게 아. 그리고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조금 늦었다고 좀 보세요. 요거는 좀 뭐가 늦게 가는 것 같은 사실 느낌인데요? 이 수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들 줄줄이 구속하면서 수사하는데 50억 클럽 늦은 거 아니냐? 50억 클럽도 빨리 해라라는 주장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다만 50억 클럽 수사가 늦었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이나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 아. 안 된다. 그것도 천천히 해라라는 주장은 전혀 그건 안 된다.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비록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지금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현역 정치인, 현역 국회의원을 의원직 물러나게 만들고 수사까지 하고 재판까지 넘긴 것은 검찰로서도 나름의 성과를 낸 것이거든요. 뭐 예.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인물들 대표적으로 뭐 변호사 개업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예. 대한변협으로부터 반려 조치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그렇습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박영수 전 특검 등에 아. 대해서도 빠른 수사와 빠른 조치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예. 그런 노력이 검찰에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와 동시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검찰이 신뢰를 충분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늦게 가는 수사 템포에 맞춰서 다른 것도 늦게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수사 템포를 기준으로 다 빨리 가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은. 속도에 대해서. 자, 김관학 소장님하고 민준전 의원께도 이 분야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관학 소장님. 우리가 돈의 액수로 본다 그러면 지금 정치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6억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8억 얼마에서 또 예, 돈이 얼마 뭐, 빠지고 또 예, 이런 얘기가 빠지고 있죠. 그래서 6억. 예. 여기 지금 55 클럽이 한 사람당 50억이 뭐 5명 뭐 이렇게 나오고. 예. 자, 수사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최소한의 형평성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형평성을 갖춘 그런 어떤 검찰 수사를 위해서 특검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 사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50억을 받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분 나와 있어요. 보석이에요.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뭐 700억 뇌물에 뭐 8억의 뇌물에 얼마 뭐 예. 등등의 것들이 막 공소장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또 이분도 나와 있어요. 구속만기로 석방된 상태죠. 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더해요. 수사가 거의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딸이 화천대유 취직했었고 11억을 받았었다는 혐의가 있고 예. 거기다가 또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지금 나와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수사가 막 진척이 되고 여기 지금 뭐 피의사실 공표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금 6억을 얼마 달라 막 20억을 처음에 달라 그러는데 처음에 700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뇌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김만배 씨한테도 처음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 현재 돈 있는 거 좀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정치자금이 될까요? 자기 돈 뇌물로 받은 돈 뇌물 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뇌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 왜 정치자금으로 적용이 되는지 예. 이건 결국에 끝에 가서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그 목표 지점을 규정하기 위한 어떤 성격 규명의 예. 혐의 적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내내 뇌물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리고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이거 배임이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다 들어가고 갑자기 모든 이슈가 다
정치 자금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게 검찰의 수사 방향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지 참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 의원님, 그러니까 김광수 소장님 말씀은 검찰 수사 지금 이게 선택적이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자꾸 몰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못 믿는다. 특검 갑시다. 이 얘기로 지금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던 게 문재인 정부 말기였어요. 예. 그리고 대선을 앞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 아까 이제 장해찬 이사장도 얘기했지만 곽상도 의원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수사받고 기소까지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또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곽상도 의원 수사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그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이재명 지금 대표의 그 주변 측근들은 왜 저 수사가 안 이루어지느냐라는 당신도 그랬다. 당신은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귀국해서 수사받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문재인 정부 따라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만 타겟으로 삼는 것이냐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50억 클럽 수사는 분명히 진행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당시에도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고 지금에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미 곽상도 의원과 몇몇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분들의 자료들은 모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함께 수사를 하면 되지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표만을 겨냥하기 위해서 정치 자금에 포커스만을 맞춘다라는 거는 과거에 지났던 그 수사 그 관행 수사 그 절차와 시기를 본다면 이건 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예, 김상일 전 특보. 짧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때의 잘못이 지금의 잘못을 정당화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검찰이 잘못한 것이고요. 예. 지금도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검찰은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지금 그것을 만약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검찰은 잘못할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를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검찰에서 인적 물적 상황 때문에 그렇다? 저거 자체가 차별적인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했잖아요. 자기 측근들로 쭉 자기가 그 인상만 쓰면 내지는 말만 어떻게 하면 다 알아듣고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쭉 배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예민하게, 그다음에 그 국민의 여론을 살펴가면서 그 차분하고 정교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는 50억 클럽 수사는 전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뭐 그 이외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50억 클럽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제가 뭐 이제 이전에 그래 잘못했지 않냐가 지금 것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는 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나 이 문제는 정치 자금이라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파장에서 비리냐 정치 자금의 문제냐라는 것들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에는 정치 자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의혹이지만요. 그런 사회적인 악영향을 두고 봤을 때 사실은 정치 자금 수사에 상당 부분 무게를 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도 이해는 된다라는 겁니다. 언론이 이제 궁금증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이제 그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오는 거 있습니까? 소환은 누구 됩니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야도. 이젠 당대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대한이요? 당은 정당을 뜻하는 거고 한은 사람 이름 같은데요. 당대한으로 가는 건가? 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화면으로 좀 확인해 보죠. 이거 술자리 의혹이군요. 근데 이제 제목이 확전되고 있다. 근데 이제는 민주당 대 한동훈으로 가는 건가?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이 얘기를 처음에 꺼내면서 김의겸 대 한동훈의 어떤 대립과 갈등 뭐 이런 걸로 비춰졌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민주당이 나서는 건가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어제요. 특히 이 민주당 지도부가 쭉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이 화면에 지금 김의겸 의원은 이거 며칠 전에 한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어제는 이
이 김의겸 의원이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요. 지도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민주당 대 한동훈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화면에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요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제 회의에서 이 얘기를 참 많이 꺼냈거든요.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그 시기에 7월 19일, 7월 20일 그 사이에 떳떳하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동선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의혹입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술자리 하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대형 로펌과 술자리 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부처 장관이란 자리를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노름판 야바이꾼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 회의에서 정책위 의장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혀라.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TF 구성해서 이거는 낱낱이 다 밝혀야 된다. 당 차원의 TF를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면 대응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자, 다음은요. 한동훈 장관의 입장. 어제도 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 저질 가짜 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TF를 꾸리자고 한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로서 민주당 차원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사과하세요네요. 당 차원에서 사과하세요네요. 강하게 또 받아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상일 전 특보께 민주당에 계시니까 어제 사실 김의겸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기자들 만났는데 질문 받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행사 어떤 자리에 갔다가 이건 그거 묻는 자리 아니니까 그러면서 답을 안 했거든요. 반면에 지도부는 굉장히 강하게 나섰습니다. 네. 이거 민주당 차원에서 나선 겁니까? 그리고 이게 자칫 민주당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닐지. 글쎄요, 이게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 안에서 한 거는 진위 여부의 확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진위 여부 확인하는 건 당연히 이 정도 의혹이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다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좀 더 강하게 제기를 하려면요, 제기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라는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넌 잘못한 것 같으니까 네가 안 잘못한 걸 다 밝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어떤 의혹이 더 짙어졌는가, 어떤 입증 자료들이 더 나왔는가, 근거가 추가로 나왔는가, 근거가 더 나왔는가, 이거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거든요. 아직은 없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건 없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뛰어들면 제가 볼 때는 좀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 지도부는 지금 판단하시기에 전략적이지 못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왜 뛰어들었다고 보세요? 그럼 당 지도부는.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뭐 당은 자당의 의원을 보호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호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못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게요. 국민은 국정감사장 안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국정감사장 밖으로 나오면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힘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한동훈 대 김의겸으로 그냥 놔둬야지 여기에 야당, 다수 의석의 야당이 붙어버리면 자칫 한동훈 장관이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 차원에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약해 보이면 국민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 편으로 더 많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좀 과하고 국민은 과한 쪽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해 보입니다. 장해찬 이사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강한
입장들이 어제 나온 거예요, 회의에서. 저는 민주당 응원하고 싶습니다. 아, 응원한다고요? 예, 꼭 진상규명 TF 발족시키시고 거물급 유명한 이 원내 정치인들 TF 위원장 위원하셔서 예. 이 진실을 민주당이 꼭 철저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죠. 예. 뭐 이 제1야당에서 국회 다수당에서 단순히 김의겸 의원의 국감 내 돌출 행동 발언 정도가 아니라 예.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틀어버리고 예.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했어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예. 평소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예. 이런 분도 여기에 지금 올라탔거든요. 이건 민주당 당 차원의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강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일개 개별 국회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 지금 뭐 진상 규명 또는 이 해프닝에 올라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최고위원 2명의 정책위 의장까지 나섰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이유가 김의겸 의원 지키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이유가 있다고 이재명 보세요? 대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일단은 좀 분산시켜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민주당이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예. 일단 이걸 좀 이슈를 분산시키고 보자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고. 여론의 시선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되신 예. 분들이 최고위원 선거 때 보면 전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성 팬덤에게 호소해서 최고위원 예. 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의 관심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개딸의 지지를 받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 의혹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제 지도부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다는 겁니까? 뭐 본인들 정치 후원금은 잘 들어올 수 있고 예. 일부 소수의 이 강성 팬덤으로부터는 여러와 같은 응원 댓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국민 상식과 부합되는지 아닌지는 정치인을 고민해야 되는 몫이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이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예. 민주당이 끝까지 이 진실을 한번 파헤쳐서 TF도 만들고 국민 앞에서 뭐가 진실인지 한번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제1야당답게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아니면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김의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최고위원들도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까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희찬 이사장께서는 꾸리세요. 아주 크게 거물급들 앉아서 꾸리고 제대로 한번 밝혀보세요. 장소 찾고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네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당 인사들도 약간 걱정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몇 명 계신데 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타격전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의혹 제기의 일반적인 성질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실책을 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걷어들이고 실책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뭐가 전략적으로 좀 이상하다. 이거 미스를 했다. 그리고 실책이 있으면 빨리 걷어들이고 사과할 거 해야지 이거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앞서서 들려들었던 지도부의 목소리하고는 다른 내용이 또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김건학 소장님. 특히요. 어제 이제 주목을 끈 거는 TF를 구성해서 이거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TF 구성. 찬성하십니까? 그 당이 어느 정도 TF를 만드는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본 거 아닌가. 당이 근거 있는 거 아닌가? 추측을 좀 해볼 수밖에 없는 저 정도까지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뭐 민생과 경제가 어떻게 보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시점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술집에 갔네 안 갔네 하는 것을 논란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온갖 뉴스를 덮고 있는 장면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선 참담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뭐 이걸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격앙을 하면서 뭐 공직자 자리를 건다. 직을 걸라 했죠. 직을 걸라. 근데 공직자 자리가 무슨 도박판에 뭐 돈입니까? 이걸 걸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건 국민들이 안중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고 이제 왜 그러면 이 김의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제 만났다면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법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 장관과 기업이나 개인을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의 로펌이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사사로이. 그런데 술자리다 그러면 더욱더 부적절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에 의혹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증빙 자료를 갖고서 얘기하느냐의 문제는 문제인데 근거입니다. 근거.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자료들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지금 녹취거든요. 근데 녹취의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뭐 시간 뭐 언제까지 못 나간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첼리스트라는 분의 오빠가 녹취가 있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인정이 됐고 녹취가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안 한다? 지금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고 야당이 여당이라면 이거 문제 제기 안 할까요? 저는 이건 무조건 한다고 봐요. 이거를 이제 소명을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안에 녹취를 보면 첼리스트가 특히나 이 수고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는, 입금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매우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쉽게 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이라는 건 계절에서 돈을 보냈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가 이 심각한 이 국면에 있다면 모두가 다 합의하에 그거부터 열어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께는 뭐 두 가지 사안이에요. 민주당에서 TF 구성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당시 그 국감장에서 보였던 반응에 대한 지적을 민주당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사안입니다.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좀 실체가 어느 정도는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 정말 이게 국민적인 공분을 산다거나 공익에 반하는 일이 있었다.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TF 구성에서 당연히 야당이 진상규명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의 질의 이후에 김의겸 의원이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알고 있듯이.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의 지도부가 참전을 했어요. 전 이거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뭐 장혜진 사장도 얘기했지만 시선을 돌리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지금 압박하는 가장 큰 세력으로 한동훈 장관을 지목하면서 한동훈 장관만 잡으면, 발목만 잡으면 이 상황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김의겸 의원이나 뭐 그 진술 이외에요, 녹취 이외에 어떤 실체적인 장소 하나라도 확인을 했냐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아직 장소가 어딘지 뭐 없어요. 알려주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초대형 로펌에 30여 명의 변호사가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장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분명히 눈에 띌 수 있고 우리나라 SNS 총강국 아닙니까? 소문이 난다 이거죠?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 물론 뭐 민주당의 주장처럼 김의겸 의원의 주장처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극비사항으로 했다 할지라도 장소 정도도 특정할 수 없는 이런 제보를 가지고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이제는 지도부 차원의 TF를 꾸려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이 이걸 치고 나가는 거는 지극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제가 지켜보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의 그 이제 발언에 대한 태도인데요. 태도, 대응 이런 거죠. 그것만 잘라놓고 보면 앞뒤 다 빼고 한동훈 장관의 그 어법만 보면은 사실은 좀 강한 편이긴 하죠. 국감장에서 다른 부처의 장관들이나 기관장들이 하는 태도에 비해서는 사뭇 다르죠. 그렇지, 다르죠. 그래서 사실 억울해도 장관들이나 기관장들은 조금 부드럽게 하고 숙이는 자세를 보이는 게 일관적이긴 해요. 그런데 또 일반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비상식적이거나 근거가 불충분한 질문을 할 때도 기관장이나 장관들은 계속 그렇게 저자세인 것이 맞는가라는 사실은 문제 제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전적으로 뭐 옹호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저런 질의에 그럼 한동훈 장관이 저 간 적 없는데요 라든지 굉장히 공손하고 저자세로 한다면 지금의 이 분위기에서 한동훈 장관 갔구나. 뭔가 뒤가 캥기는구나. 그 분위기로 몰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나 한동훈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이 배석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 사실관계 밝히겠다는 의지는 전 분명히 저는 이건 지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전 특보. 제가 우리 민 의원님을 뭐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요. 뭔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얘기를 하셨나 보죠. 의원님 하셨잖아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그
한 사람이 잘라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선출해 줘가지고 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부족한 거는 정치적으로 심판받게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에서는 그 사람이 국민의 대표라는 거를 먼저 예. 생각하고 예우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맞아요. 공손하고 저자세 하라고 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감정이 드러나고 적대적인 어떤 태도가 드러난다면 예. 그것은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장면 기억들 나시죠? 뭐 많은 분들이 야 대단하다, 대단했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번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성장입니다. 이거요? 어디가 이럴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0.몇%, 0.몇%, 0%입니다. 거의 뭐가 늘어나는 게 없어요, 지금요. 이러다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이거 거꾸로 가는 거 아니까. 이런 걱정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경제 상황 다뤄볼 텐데요. 특별히 금요일마다 저희가 아침의 매일경제에서 지역신문 소개해드리거든요. 오늘 지역신문에 경제 관련 기사가 꽤 많이 있어서 이 지역신문과 섞어서 오늘 주제 하나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윤 대통령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이걸 주재하면서 이 회의 자체가 생방송됐죠?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 관리로 실질임금 하락 방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좀 대구에 있는 매일신문 여기 실린 기사인데요. 물가 관리 잘해서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거 방지된다. 이런 거 강조했다는 거죠. 좀 더 보죠. 그리고 기업 자율, 시장 경영 뭐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전 부처가 산업부가 됐다는 생각으로 수출 촉진해야 된다. 수출 중요하다. 이런 거 강조한 겁니다. 역시 성장을 염두에 뒀겠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이 회의를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자, 저렇게까지 공개하는 경제 관련 회의를 할 상황이 된 거는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에 있습니다. 자, GDP, 국내 총생산 3분기 연속 0%대입니다. 0% 성장이요. 이거 성장 거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커지는 S의 공포.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경제는 나빠지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좀 더 보죠. 3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0.3%입니다. 요즘에 이자율 생각하시면은 실감 나시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물가 성장률, 물가 증가하는 거. 그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거 사실상 거꾸로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지금요. 민간 소비, 설비 투자 버팀목. 겨우 이걸로 버티고 있다. 수출 부진이 성장 발목 잡고 있다. 내년 성장률 1%대 겨우 될까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이런 겁니다.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이런 걱정 때문에 어제 그런 비상회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수출 얘기가 주로 많이 실려 있는데 사실은 내수도 만만치 않아요. 특히 부동산, 거래가 전혀 안 된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많습니다. 그 기사가 있습니다. 어제도요. 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푼다고 했죠. 대출 관련 규제 푼다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지금 대전일보인데요.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전히 풀리나.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세종시 빼고 다 풀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시, 대전 이쪽에서는 이거에 관심이 있군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정부 4달 중 추가 해제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죠. 김상일 전. 네. 부동산 관련 규제,
네. 지금 과감히 좀 풀 땐가 아직은 좀 더 신중히 기다릴 땐가 이거 여러 가지 또 판단이 있어요. 네. 어제 일단 대출 관련은 일단 일부분 풀기로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남은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예. 정책 목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예. 건지,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좀 명확해야죠. 예. 그냥 뭐가 하나가 잘못되니까 다른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 후과가 훨씬 크다. 부메랑 효과가 훨씬 크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에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이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예. 그리고 투기를 막는 정책이었다면 이런 거를 푸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풀어야 되고 이걸 함으로써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 그래서 경제를 위한 것이라면 이런 것이 경제 효과가 얼마가 있으니까 이걸 하고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 정책이 부동산 안정이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풀다가 언제부터는 다시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해줘야지 예.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예. 기대하고 보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비상인데 비상이 별로 없어요. 비상하면 긴박감 이런 건 못 느꼈다는 비상을 겁니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예. 비상한 부분을 진단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비상을 진단을 해야 비상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고요. 예. 민생이라 그러면 대부분 서민이나 중소기업의 어려움 같은 걸 갖다 놓고 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앞으로 경제를 잘 끌어가겠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만 있는 거예요. 그건 전 뭐 나쁘진 않다고 예. 봐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떤 뭐 다 산업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 분야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예. 정부가 어떻게 산업화를 해서 시장을 끌고 갑니까? 예.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잘 활동하게 놔두고 여기에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개입을 해가지고 더 잘 작동하게 그 시장 실패를 고쳐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예. 것이죠. 지금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봤지만 지금은 정부 소비가 0.2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민간 소비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 정부 소비나 이런 걸 늘려주는 거 그리고 정부가 효과적인 뭔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분. 예.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분야에서 다 정부 소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분야를 잘 찾아서 예. 그 부분의 소비를 늘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께도 질문 좀 드려도 될 텐데 어제 비상회의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고요. 아까 김상일 전 특보는 보시다가 이건 돌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가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 부동산 규제 특히 어제는 대출 규제가 나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규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장 반응을 보면서 할 텐데 세종시 얘기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약간 압박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어제 그 회의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로 됐죠. 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서 시장에서 효과를 갖다 보겠다라는 그런 회의라기보다는 예.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서민 물가 그다음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불안감이 높아지는 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를 이렇게 챙기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안심을 주기 위한 그런 저는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신뢰 이런 걸 네. 주기 위한 자리였다. 네, 사실 예.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예. 홈런이 되거나 삼루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예. 봐요.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예. 때문에 특히 게다가 뭐 레고랜드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한 채권 시장 문제도 예. 같이 겹쳐 있어서 이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의 지금 가장 큰 불만은 그거지 않습니까? 정부 뭐 하냐? 정부가 좀 뭐 하고 있길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고 예. 부동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느냐? 지금 그 예. 불만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처 전문가인 장관들이 직접 발언을 하고 예. 그래서 물론 단기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주기 위한 안정감과 안도를 주기 위한 저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그렇게 크게 뭔가 한 방이 있었어야 돼라고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시간이었겠지만 예. 일단 직접 챙기는 모습을 대통령실이 보였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있다고 부동산 생각해요. 관련 이 규제는요. 부동산은 이건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규제를 이제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서 일부 예. 지역에서는 안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예. 아까 뭐 김상일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를 좀 패키지로 함께 정책을 내놔야지 분야별로 아이템별로 하나하나를 뭔가 내놔서는 좀 정교하게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걸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경제 쪽에서도 부동산도 있고 산업 규제도 있고 제조업도 예.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교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겠죠. 예. 그래도 좀 만들어서 한꺼번에 예. 내놔야지 이쪽 부동산 정색됐다고 해서 여기 규제 풀고 여기 좀 대출 규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은 불균형이 좀 더 심해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거 소장님 바로 요청하신데 한 1분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 어제가 제목이 비상경제회의예요.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봤을 거예요. 어. 근데 왜 저거를 TV로 중계를 하나 예.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예. 딱 두 가지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들 투자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 예. 한다는 것.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핵심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환율, 금리, 예. 물가 요 세 가지가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기업들이 세금 좀 깎아준다고 지금 투자할 수 있습니까? 환율 엄청나게 오르고 물가 이렇게 예, 올랐는데 투자할 여지가 없어요. 그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국무위원들 굉장히 가벼운 농담을 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적인 어떤 정책 제시 예. 못하면서 이거를 비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거기다 붙여놔야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뭐 기업인이라든가 예. 국민들 여기에 발언 아예 배제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도라 그러면 비상경제회의다 그래가지고 중계할 예. 정도는 아니, 그냥 국무회의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평가 여러 가지고요. 뭐 다양하게 평가해 주셨어요. 뭐 일단 지나갔습니다. 경제 관련 기사 오늘 있고요. 지역 신문도 더 있습니다. 보실게요. 다음입니다. 현안마다 지방채 늘어나는 빚. 지방정부 빚이 늘어난다. 광주시 중기재정 빨간불 켜졌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지금 예산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자꾸 빚이 늘어난다. 채권 발행에 문제도 있다. 뭐 이런 기사 계속 나오는데 역시 이제 광주일보도 이런 내용 전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강원으로 갑니다. 여기 지금 레고랜드 이 상황이죠. 역시 이 내용이네요.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발칵했던 문제잖아요. 자, 여기 부지사가 밝혔습니다. 뭐 자금 경색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밝혀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강원경제부지사 어제 발표를 좀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12월 15일까지 보증 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상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에 직접 협의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중앙일간지에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소개해드리죠. 뒷북 강원도. 여기에 다 담겨있네요. 뒷북 강원도. 상환하겠다. 김진태 지사 어제 어디 해외 출장 갔다 빨리 귀국했어요. 그래서 사퇴 거저 미안합니다. 요겁니다. 민윤 전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 잘 아시죠?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김진태 지사가 조금 무슨 성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예. 문제는 이제 금융당국이 너무 대처가 늦었다는 부분이 또 한번 지적될 수 있고요. 예.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실에서 빨리 이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서 발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그래서 뭐 김진태 지사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예. 이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좀 이런 문제를 정말 신중하게 잘 풀어나가야 된다. 지방재정이라고 예. 해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것이 타산지석으로 됐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다 상황 설명하면서 일단 뭐 미안하다 입장 냈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장도 아마 굉장한 학습 효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다음은요. 기타 기사 몇 가지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장쯔의 전쯔단은 견자단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유명한 중국 배우 아닙니까? 근데 시진핑 치어리더 됐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중국 스타 배우들 장기 집권 굳힌 당대 후 체제 선전에 나서고 있답니다. 이게 과연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늘 중국 배우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꼭 그렇죠. 상황도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은혜 남편 죽을 때까지 범행했을 것.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이제 법원 재판이 열렸는데 어제 나왔죠? 판결이요.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그리고 이 공범 조연수 징역 30년. 사회에서 영구격리 속죄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많은 분들 계속 이 사건 뭔지 아시죠? 계속 이제 내용 보셨는데 어제 이런 일단 법원의 판단이 좀 나왔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